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 부산시장과 울산시장이 바뀌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추가 행정통합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 힘을 완전히 잃은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째 좀 흘러갈란지 찬찬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일단 이번 지방선거로 부산시장과 울산시장은 민주당 후보로 바뀌었고 또 경남도지사는 국민의힘 후보로 유지가 됐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뭐 동력을 잃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현실적으로 이제 각 시도 단체장이 이제 선출되고 임기가 이제 4년이 이제 시작되니까 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또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금 이제 이 전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직은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박영준 시장과 박원수 지사가 2028년 총선 때 예. 통합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임기를 2년 단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이제 처음부터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임기를 단축해서 임기를 다르게 한다는 게 지금 국가 행정 시스템상 그게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행정통합 자체가 완전히 백지화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결국은 그 선거 때 지금 현재 부산시장과 경남지사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으로 단일해서 선출을 하는 것이 통합의 일단 형식적으로는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예.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4년 뒤인 2030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시기를 맞춰서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완전히 백지화됐다거나 동력을 잃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전임 단체장들, 예. 이제 새로운 당선자들의 입장에서는 호흡을 조절하고 속도를 조절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백지화됐다기보다는 이제 시기를 조금 좀 뒤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예. 네, 네. 그 행정통합 쪽에 무게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산과 울산 그 새 당선인들은 메가시티 복원을 말해왔답니까? 네, 그 앞으로 네,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그 세 분이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예. 경남지사 후보는 지금 이제 뭐 당선이 못된 상황이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개 시도 중에 부산시장과 그 울산시장 전재수, 김상우 두 시장이 이제 공약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기존의 지사이기도 하고 새로운 또 임기를 당선자인 박원수 경남지사는 기존 행정통합을 또 추진해 왔고요. 그런데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그 전재수 시장과 박원수 지사도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만 전재수 시장은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 시사 포커스 MBC 예. 거기 대담에서 나와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앞으로 박원수 지사와 조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그 이 속도도 조절해 나가면서 현실적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재수 시장도 행정통합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통합은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실리를 찾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은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특별연합을 과거에 추진했던 경력이 있어서 빨리 복원할 수 있으니 먼저 해서 내년부터라도 실리 차원에서 예산을 좀 확보하고 네. 확보해 나가자 이런 이제 언급을 분명히 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원수 지사께서도 최근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함께 논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크게 무리 없이 갈등 없이 조절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두 개념이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선거 당시에 이제 네. 민주당 계열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이야기를 했었고 또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두 가지가 네네.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메가시티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불경 특별연합 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 이게 아시다시피 2023년도 1월 달에 부산, 울산, 경남 이 특별연합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가 좌초됐거든요. 예. 그 당시가 이제 민주당 단체장들이 추진했었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국민의힘으로 세계 시도가 바뀌면서 이제 사실 무산됐던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무산될 때 행정 통합으로 가자라고 경남지사께서 아주 선도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부산 경남이 뒤에 그 논의를 했던 것이죠. 예. 울산은 이제 차후에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 특별연합은 말 그대로 각 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유지가 되면서 예를 들면 관광이라든지 뭐 산업경제라든지 업무 중에서 서로 초광역적으로 다뤄야 될 업무만 별도로 떼내서 일종의 사무국도 만들고 단체장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이 수장을 맡고 또 의회는 3개 시도의 시의원, 도의원 중에서 이제 일부 선발해서 이렇게 이제 의회를 구성하고 이제 이런 것이죠. 이게 모델이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이라고 예.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8개 시도가 이제 광역단체가 모여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좀 모델로 하는 것이고요. 그 네. 행정통합보다는 좀 느슨한 것이죠. 그러네요. 예. 행정통합은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과 경남 만약에 울산 3개 시도가 한다면 기존에는 3개의 단체장이고 또 3개의 의회인데 그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완전히 한 집 살림을 하는 것이죠. 특별연합은 한 집 살림은 아니고 아주 가까이 살게 되는 것이죠. 예.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새로운 집을 하나 같이 돈을 투자해서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각자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을 또 이제 다루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저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몰아서 보내겠다는 뜻을 밝히는데 예. 네네. 그 이 역시 어떤 시기든 그 부산과 경남이 협력이 잘 되어야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물론입니다. 이 대통령께서 천명한 그 2차 공공기관은 1차 공공기관처럼 각 시도에 그냥 분산하는 식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효과도 있는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고 충분히 기대했던 효과를 못 거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각 권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집중하고 선택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 이런 부분은 그동안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도 쭉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부산과 경남이 말씀하신 대로 또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울산까지 해서 각 시도가 유사한 기관을 가지고 또 똑같은 기관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 출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는 앞으로 뭐 특별연합이든 행정통합으로 가는데도 걸림돌이 되지 않겠어요? 예.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조율해서 가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미 선거 전에도 뭐 제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부산과 경남이 물밑에서 그런 논의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해양수도 부산 해수부 이전에 이어서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기관. 이런 부분들은 2차 전체 공공기관하고는 구분 분리해서 국정과제로 별도로 해양수도를 건설하는 게 일환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속하게 또 별도로 돼야 된다. 이게 2차 공공기관에 같이 묻어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또 분명히 해서 진행을 해야 되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통합과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시간을 계속 허비하게 된다면 다른 지자체로 지원이 쏠리게 될 우려가 있고 또 공공기관 이전도 좀 놓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네. 어쨌든 전남 광주 통합은 이제 이루어진 상태고 이제 그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남과 광주가 각각 있을 때는 전남에도 가고 광주도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른 한 개 시도에 비해서는 2개 시도를 합했으니까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합했으니까 예. 그런 차원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면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이상으로 예를 들면 3배씩 4배씩 간다든지 이런 거는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전남의 특성에 맞게 광주 전남의 경제와 산업과 여러 가지 미래 지향에 맞게 지금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를테면 뭐 부산에 가야 되고 또는 어디 뭐 강원에 가야 되고 이런 것을 억지로 통합한 데는 줘야 된다고 해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국가 정책이 그렇게 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광주 전남에 좀 많이 간다는 이야기는 광주와 전남이 따로 있을 때보다는 합했으니까 거기는 이제 숫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단일 지자체니까. 예. 원래 10개씩인데 그게 20개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두 개를 합친 거라고 보고 이제 네, 네. 한 곳에 몰아서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 물론 되겠네요. 뭐 예. 한국의 인센티브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대표였습니다.